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94세가 된 할아버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피곤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우신가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2년 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건강 수치가 실제 나이보다 30세나 젊은 60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해온 아침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이 특별한 아침 습관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보다 절반도 안 되는 나이의 친구들이 매일 약과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런 약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 번째 습관은 제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단 4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인분들의 92%가 이 습관을 건너뛰고 계시죠.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략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왜 노인분들의 84%가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머리가 멍하며 기운이 없을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한 30초짜리 아침 수분 섭취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약 1리터의 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이 중요한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보다는 커피부터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시죠.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미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 기능이 27%나 감소하고 염증 지표는 31%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82세 안정자 할머니는 수년 동안 매일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렸는데 의사들은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만성 탈수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탈수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관절액이 끈적해져서 움직일 때마다 마찰과 마모가 증가합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축적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뇌안개 현상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실온의 물 16온스, 그러니까 약 500ml 정도를 준비해 두세요. 여기에 천연 소금을 조금 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맞은편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아침 식사 전에 마셔주세요. 실온의 물은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흡수되고 소량의 소금은 세포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침에 레몬을 살짝 짜서 넣는 것은 괜찮지만 감미료는 피해야 합니다. 인슐린 반응을 유발해서 아침 대사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75세부터 이 습관을 시작했는데 거의 20년 동안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시면 며칠 안에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몇 주 안에는 관절 경직이 줄어들고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일주기에 맞춰진 햇빛 노출입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못 보면 우울감이 생길 확률이 무려 69%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스탠포드 수면센터 연구에선 아침 햇빛을 단 10분에서 15분만 봐도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42%나 더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특별한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아침 햇빛을 받으면 이제 하루 시작이야 하고 뇌의 시계 역할을 하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소화효소도 내보내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루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김한기 78세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에 산책을 하시는 분인데 계속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산책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신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거든요. 아침빛 노출이 오후 빛과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아침 햇빛을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기분이 좀 꿀꿀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 햇빛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도 푹 못 자고 점점 피곤이 쌓이고 결국엔 몸 전체 리듬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수면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잠이 잘 안 와서 더 피곤하고 피곤해서 움직임도 줄고 활동이 줄면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그러면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진다는 거죠. 게다가 몸의 리듬이 무너지면 정말 많은 데 영향을 줍니다. 혈압 조절, 면역력, 음식 소화, 몸이 영양분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무려 150가지 이상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어요. 아침 햇빛을 못 보고 리듬이 흐트러진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여도 근육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햇빛은 약입니다. 단 10분에서 15분이면 몸 전체를 다시 맞춰주는 약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문 열고 밖으로 잠깐 나가서 햇빛부터 눈으로 받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하루, 아니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린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자연광에 노출되도록 밖으로 나가세요. 가능하다면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와 플라스틱이 몸의 리듬 재설정에 필요한 특정 광 파장을 걸러내거든요. 눈을 통해 들어와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노출만으로는 내부 시계를 재설정할 수 없어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엔 밖에 나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창문 가까이 앉으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접 햇빛을 보는 것보단 효과가 반 정도로 줄긴 하지만 전혀 안 받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30분 안에 매일 같은 시간에 빛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이 시간에 깨어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잠이 더 빨리 들고 눈도 더 잘 떠지고 아침이 훨씬 상쾌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한 달 정도만 실천하시면 기분, 집중력, 식사 리듬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햇빛은 무료이고 효과는 놀랍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창가라도 앉아보세요. 그 작은 10분이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단 4분만 머리를 쓰면 치매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루틴입니다. 우리 뇌는 매일 아침 약 3만 개의 신경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간단한 4분 루틴으로 이런 손실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뇌는 하루 중 가장 활발하고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머리를 조금만 써주면 뇌가 더 튼튼해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뇌를 도와주는 특별한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물질 이름이 좀 어렵지만 BDNF라고 해요. 이건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연결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BDNF는 아침에만 많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를 쓰는 게 뇌 건강에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86세 박복덕 할머니가 계세요. 얼마 전 엉덩이 수술을 받고 나셔서 원래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 사정 때문에 치료가 한동안 미뤄졌습니다. 누구라도 그 나이에 회복이 더디고 머리도 멍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복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4분 뇌 운동 루틴을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신문을 읽고 오래된 추억 하나 떠올리고 오늘 할 일들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려보셨어요. 그걸 꾸준히 매일 실천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덕분에 치료가 늦어진 동안에도 머리가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전혀 흐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처럼 뇌를 계속 쓰신 분은 회복이 훨씬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에 머리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뇌도 다시 살아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뇌를 한 번도 안 깨우고 그냥 멍하게 보내면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점점 빨리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무려 29%나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침은 우리 뇌가 오늘 하루 준비됐어 하고 깨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가볍게 머리를 써주면 뇌가 다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오늘 하루쯤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확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즘 왜 이리 깜빡깜빡하지? 이전엔 이런 건 안 헷갈렸는데 이런 순간이 바로 뇌 속 중요한 연결들이 끊어진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라도 뇌를 쓰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뇌도 근육처럼 안 쓰면 약해지고 매일 조금씩만 써주면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침에 딱 4분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소개할게요. 이름하여 444 모닝 챌린지입니다. 이 4가지 활동을 각각 1분씩만 해주시면 돼요. 단 4분으로 하루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1. 가벼운 생각놀이 1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먹을 반찬 3가지 떠올리기. 동네 친구 이름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생각해보기. 3글자로 된 단어 5개 말해보기. 예, 고등어, 텔레비, 운동화. 이건 뇌의 논리력과 판단력을 자극해주는 놀이예요. 2. 옛날 기억 떠올리기 1분. 예전에 가족이랑 여행 갔던 날, 첫 월급 받았던 날, 손주가 처음 엄마라고 했던 순간, 이렇게 하나의 추억을 또렷이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의 말을 자극해줘요. 3. 새로운 단어 배우기 1분. 요즘 TV에서 들은 어려운 말, 아니면 영어 단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항산화, 루틴, 스마트폰, 서큘레이터. 이런 걸 메모지에 써두고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이건 언어 능력과 어휘력을 키워줘요. 4. 하루 그려보기 1분.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일어났고, 아침은 뭘 먹고, 마트 가서 뭘 사고, 이렇게 하루를 미리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 앞부분 전두엽을 자극해서 계획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걸 더 잘하시려면 전날 밤 떠올릴 추억 하나, 외울 단어 4개, 오늘 하루 계획을 살짝 메모해두면 더 쉬워요. 처음엔 그냥 놀이처럼 시작했지만 몇 주만 해도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맑지? 결정 내릴 때도 머뭇거림이 없어졌네. 이런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침 4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걷고 뇌는 깨우고 마음은 가볍게. 저는 70세부터 이 습관을 실천해 왔고 94세인 지금도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정신적 명확성이 향상되고 의사결정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바로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순서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아침마다 팔 돌리고 허리 굽히고 목 돌리는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그 운동 오히려 관절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칭은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70세 이후의 관절과 근육엔 잘 맞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관절엔 물기가 줄고 근육은 뻣뻣해지고 힘줄은 약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몸을 확 움직이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보단 나이에 맞는 부드러운 순서로 천천히 몸을 푸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몸을 아프게 하지 않는 아침 운동 방법 5번째 습관에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운동하신다고 팔, 다리, 허리를 확 움직이시진 않으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염증이 30% 넘게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딱 7분만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는 순서를 따르면 2주 만에 통증과 뻣뻣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콜라겐,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을 감싸는 조직이 말라가고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워지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확 움직이면 속으로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고 그게 통증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천천히 순서에 맞춰서 몸을 푸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아침 운동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몸이 바라는 방식으로 천천히 풀어줘야 진짜 회복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혹시 아침마다 발끝 닿는 스트레칭 하시나요? 발가락 터치, 목 돌리기, 허리 비틀기. 그동안 좋은 운동이라며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그게 관절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쿠션 같은 게 물기를 잃고 딱딱해지는데요. 이때 갑자기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척추에 압력이 세게 가서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을 너무 빨리 돌리면 좁아진 혈관을 누르게 돼서 어지럼증이나 혈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워 보이는 동작이라도 몸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아침밥 먹기 전에 이 순서대로 5분 7분만 해보세요. 1. 어깨 천천히 돌리기 30초. 앉은 상태에서 팔 힘 쭉 빼고 작은 원을 그리듯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 순환이 좋아져요. 2. 앉아서 다리 들기 1분. 튼튼한 의자에 앉아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번갈아 들어 올려보세요. 배와 허벅지 근육을 깨우고 다리 쪽 피도 잘 돌게 해줘요. 3. 문틀에 기대서 가슴 열기 30초.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조금만 앞으로 몸을 기울여 보세요. 구부정한 어깨 펴주고 자세 교정에 좋아요. 4. 지지 스쿼트 1분. 싱크대나 식탁 끝을 두 손으로 잡고 무릎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살짝 굽혔다 펴세요. 엉덩이, 허벅지 큰 근육이 깨어나고 신진대사에 좋아요. 5. 앉아서 발목 돌리기 30초씩 양방향.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한쪽 발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다리 쪽 혈액순환에 아주 좋고 낙상 예방에 효과 만점입니다. 이 5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하루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내일 아침부터 딱 5분만 따라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볍고 뻣뻣함이 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 즉 단백질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언제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한 유명한 영양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잘못하면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더라도 근육이 빨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손실 속도가 무려 23%나 더 빠르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져요. 쉽게 말해 젊었을 땐 조금만 먹어도 몸에 잘 흡수됐던 단백질이 나이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가 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타이밍에 더 집중적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신체의 근육 합성 능력이 이미 감소하고 있는 저녁 식사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시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탄수화물이 많은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제가 아는 김영애 91세 할머니는 단백질 섭취 시기와 방법을 변경하신 후에 몇 달 만에 2년 동안 감소했던 근력을 회복하셨어요. 흔히 아침에 따뜻한 밥에 김치, 국 한 술, 그리고 달걀 하나 없는 날도 있고, 또는 식빵에 잼,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간단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 우리 몸에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근육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근육도 아침에 지금 단백질 주세요 하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밥, 떡, 빵, 과일처럼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죠. 제가 아는 이혜진 할머니 91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원래 토스트, 바나나,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셨어요. 그렇게 2년 넘게 근력이 계속 줄어들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단을 바꾸셨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챙겨 드신 거예요. 삶은 달걀 2개, 두부 조금, 요거트에 콩가루 살짝.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예전처럼 팔에 힘이 들어가고 보행기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특히 아침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쓰는 시간인데 그걸 놓치면 몸은 점점 힘을 잃어요. 그리고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혈당이 확 오르락내리락해서 피곤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지방도 잘 안 빠지고 머리도 멍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밥, 된장국, 계란찜, 두부 반모 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콩가루, 달걀 한두 개, 두유나 우유, 단백질 파우더 쉐이크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아침에 25g에서 30g 정도 넣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빵과 잼, 떡, 과일 또는 커피만 먹는 아침 식사는 내 근육을 빼앗아가는 식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침 한 끼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기운, 걸음걸이, 근육, 머리까지 모두 바꿉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단백질 먼저 챙겨보세요. 단 한 끼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80대 중반부터 지켜왔고요. 지금도 제 또래 분들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물건 드는 힘도 좋고 덜 피곤해요. 이걸 실천하신 분들 대부분이 몇 주 안에 아침에 기운이 확실히 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손에 힘이 생기고 피곤한 느낌도 훨씬 줄었다고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 하나, 두유 한 잔이라도 타이밍 맞춰 챙겨 드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 몸의 힘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아침 습관, 뭐 특별한 약도 아니고 복잡한 건강 비법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조금만 존중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작은 습관 하나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아침 변화가 그분들의 삶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